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9강은 요즘 말로 하면 인사청문회와 같은 준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야 오늘날처럼 어느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임용할 때 그런 인사청문회란 것은 없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소위 인사청문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살펴볼 것인가, 그러한 점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살펴보고 그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면을 말해주고 있는가, 훗날 벼슬에 나아가고 큰 벼슬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평소로부터 어떤 몸가짐으로 몸을 닦아 나가야 할 줄을 반면교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위문우가 앞서에서도 말했듯이 그와 같이 폐업을 위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직언을 받아들이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이번에는 요즘 시쳇말로 말하면 인사가 만사인데 얼마나 좋은 재상을 뽑을까에 관하여 여기에 인사청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 위문우가 어진 재상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국난의 사양신이라고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이런 어지러움을 다스릴 훌륭한 신하를 생각하는 법이다. 바로 훌륭한 천자를 가려서 재상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상감을 알아보는 5가지 방법이 여기에 제시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인사청문을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극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극이 사람을 볼 적에는 5가지로 그 하는 바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인사의 기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극의 말에 신복한 책황의 훌륭한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야 할 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왕관인지법이라고 하는 것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하를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그 법을 여기에 제시해 줬고, 그리고 현자 역시도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극의 2번째 단락의 말에는 책항이 추천한 신하 5사람은 위성이가 추천한 3사람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인격의 우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재상감을 살펴보는 5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식이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글을 잘 나온 것입니다. 자, 바로 사람을 보는 법이라는 것이 이 5가지에 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윗글을부터 먼저 보시면 문우가 위이극을 위문우가 이극에게 말합니다. 선생이 상류원할 이극을 선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갑인의 사현치하고 집안이 가난하면 훌륭한 부인을 얻으려고 생각해야 하고 국난의 사양상이라 하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훌륭한 재상을 생각해서 뽑아야 되는 거라고 하니 금소친한 지금 재상으로 둘만한 바는 이 소리예요. 바소자가 대상이에요. 지금 재상으로 둘만한 대상으로는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이 비성적 황이니 위성이라는 사람 아니면 책황이다. 그러니 이자하여 이 2사람이 어떻습니까? 인사청문을 하면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이극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5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거시기 소천하며 그 사람이 평상시 거처할 적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게 정말 좋은 말인 것입니다. 거시기 소천하며 그 사람이 일상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시오. 두 번째, 부식이 소유하며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 돈을 어디에다 쓰고 사는가를 보십시오. 그 말이 부를 누릴 적에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는 바를 보십시오. 돈 쓰는 것을 보면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가를 보십시오. 세 번째, 벼슬해서 남을 추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추천한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달식이 소거. 달할 때는 그 추천한 바를 살펴보라 하고, 또 가난할 때는 궁시기소 불이하며, 가난할 때는 사람이란 게 어려우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끝까지 어려운 속에서도 하지 않는 절개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가난하면 뭐이든지 궁하니까 필요하는데 가난하면서도 그 무엇을 취하지 않은가를 보십시오. 오자의 족이 정지은이다. 이 5가지를 살펴보면 넉넉히 재상이 누구가 되리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위성이 될지 책황이 될지 바로 이 5 기준으로만 보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호를 딱 알아듣고는 선생은 치사하라. 선생께서는 댁으로 가서 쉬십시오. 이 말이 집으로 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가서 쉬십시오. 댁에 가서. 오지상을 정하라. 제 재상이 누구인지를 제가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재상을 딱 정한 것을 말하자. 두 번째, 여기에 책황이가 반발한 거예요. 이극이 출에 책황할 이극이 조정해서 딱 나가니까 책황이가 말한 거예요. 군소복상하시니 지금 임금이 불러서 재상감을 누구를 줄까 점치셨는데 화수이지요. 과연 이번에 누가 되겠습니까? 책황은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이극가 위성이니라. 너가 아니라 위성이다. 그러자 책황이가 성질을 낸 거예요. 책황이 분연할 왜 성질을 내느냐. 내가 재상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 이 소리예요. 서하수 오기도 신소진냐며 서하를 지키는 오기도 제가 신이 내가 추천해서 올린 신하고 군이 내 이업으로 유언을 임금께서 안으로는 업당으로서 걱정을 하시고 있기래 신이 진 서문표하고 신이 서문표를 추천해서 올려가지고 그 걱정거리를 없애주었고 군이 욕벌중산위원을 임금이 중산 땅을 정벌하려는 의도가 있으시기래 내가 신이 진 악양하고 악양이라는 훌륭한 신하를 추천해갖고 그 일을 중산을 정벌해냈고 중산을 이발해 무사수지연을 하야금 누구를 지킬 사람이 없기래 신이 진 선생하고 신이 선생을 제가 추천해갖고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지자 무부원을 임금의 태자 아들이 스승이 없자 신이 진 구루부하니 신이 구루부란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이 이목지소도기로 바로 이렇게 당신이 듣고 보는 이목의 보고 기억한 바로 말할지라도 신하부어 위성이리요 신이 어찌 위성만 못합니까가 부자죠. 내가 위성만 왜 못합니까? 바로 이처럼 내가 훌륭한데도 왜 내가 재상감이 안 된 것입니까? 위문에게 한 공로가 이 얼마나 있는데 이 소리잖아요. 그러자 이극이 말해요. 자, 바로 이것이 앞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쓴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극이 앞에 말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위성은 식록 천종에 록을 먹는 것이 천종이란 것이 이게 부자 뜻이에요.
이런 부를 누리고 있을 적에 10분의 9를 밖에 뒀고, 이 말은 바깥에 썼다 이 소리예요. 10분의 1만 자기 집을 썼다. 바로 위성이란 사람은 천종의 록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900은 모두 밖에 있는 훌륭한 현자에게 썼고, 자기 집 살림은 10분의 1 갖고 살림살이 했다. 바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데 썼기 때문에 시로 동득 복자화 전자방 단간목하니, 동쪽으로는 복자와 전자방 단간목과 같은 사람을 훌륭한 인재로 얻었으니 자 삼인자는 이 세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임금이 모두 스승으로 삼았다. 그런데 지금 자네가 소진 추천한 5사람은 임금이 모두 신하로 삼았다. 자, 어드겨 위성 비하리오, 자네가 어떻게 이런 위성과 더불어 똑같다라고 견줄 수가 있느냐. 이 추천한 사람만 봐도 격이 다른데, 추천한 사람만 봐도 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위성의 인격의 격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책황이 재배를 하고서 황은 비인이라 제가 참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실대혼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으니, 이 말이 대답을 제가 잘못했으니 온 조리 제자하노이다. 원컨대 끝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천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 이거 바로 5가지를 살펴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기중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90%를 갖다가 훌륭한 현자들에게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위성의 훌륭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자, 다음은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손자나 옥이의 병법은 손오병법이라 할 만큼 훌륭한 대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옥이의 용병수는 천하의 제일인 것입니다. 옥이의 용병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이에게는 2가지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도 초상에 가지 않고서까지도 자신의 공명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 2번째는 자기 아내까지 죽이면서까지 장수가 되어서 공명을 성취했다라는 것. 이런 비인간적인 문제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죽이고 장수가 돼서 제나를 격파하는 소위 살처유장, 그리고 대파제사를 하죠. 그러다가 다음에는 무고를 당한 옥이가 노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가게 되는 사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옥이가 왜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사들의 등창까지 손수 입으로 빨아주면서 사졸들과 일심동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하 공명을 위하는 옥이와 같은 사람들의 본색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또는 아내를 죽이든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공명을 위하는 것이에요. 자, 옥이는 위인야라 사어 노런이 노나라에 벼슬 했는데 제인이 벌러오늘 제나라 사람들이 마침 노나라를 정벌해 오자 노인이 요기 위장호대 노나라 사람들이 장수를 삼고자 하되 기취 제녀 위처라 옥이란 사람이 하필이면 제나라 여인을 맞이해 가지고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나라 사람들이 자기 처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부실하게 하지 않을까 의심하자 오기는 살처 이 구장하여 아내를 딱 죽이고 장수가 되기를 구해가지고 크게 제사를 격파하는, 이처럼 위천하자 불고가사, 천하사를 위한 사람은 자기 집안일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형을 오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나라의 군사를 대파했는데 호기 참지 노할 어떤 사람이 노나라 임금에게 참소를 합니다. 오기는 시사 증참이라가 증자의 제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증자를 섬기고 증자의 제자로 있다가 모사불분상이언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분상, 초상을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정참이 참지러시니 절지러시니 정참이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 하고 절교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금우 살처 이구 위 군장하니 오늘날에는 또다시 아내까지 죽여가지고 임금의 장수가 되기를 구하고 있으니, 기라고 하는 사람은 전후 사정을 보면 잔인하고 경박한 행동을 가진 이거 참 부도덕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기 자체로만 봐도 이런 모순점이 있고, 두 번째 외교적인 문제로 보더라도 또한 노나라와 같이 구구란 말은 작은 나라로 이유 성적지명이면 적을 승리했다라는 이런 명성을 가지게 되면 제후들이 시기해서 여타의 제후들이 우리 노나라를 도모하여 정벌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외교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기를 내쫓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들어 말한 것이에요. 오기 자신의 문제점과 외교적 상황을 들어서. 그러자 기 공덕제야 오기는 행여나 죄를 얻을까 두려운 마음에 위문우 현하고 위문우가 훌륭한 임금이란 말을 듣고 내왕기지러니 바로 찾아가 그에게 귀의해버린 것입니다. 문우도 이런 사실을 들었겠죠. 모사불분상이라든지 살처구장이라든지. 그래서 문우가 이극한테 묻습니다. 이 오기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이극이 딱 말하기를 기 탐이 호색이나, 물론 오기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는 부도덕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용병은 사마양저라도 불능과연이리이다. 용병술로 본다면 사마양저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명장이라 할지라도 오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러자 이 이극의 말을 듣고 문우는 이위 장하야 오기를 장수로 삼아가지고 격진, 그 막강한 진나라를 공격하여 다섯성을 바로 뽑아내는, 습득하는, 정벌하는 이런 쾌거를 이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오기의 훌륭한 장수는 어디에 있었느냐. 기지위장에 오기가 장수할 적에 여사졸 최하자로, 사졸 최하자란 말은 거꾸로 새겨버리면 최하에 있는 병사들로 더불어 이 소리예요. 장교는 물론이고 가장 하급 병사들과 동의식하고 옷과 먹는 것을 다 함께 해버리고 와합을 설석하며 잠자리도 병사들처럼 돗자리도 깔지 않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행부를 기성하고, 행군할 적에는 대장이라는 것은 말을 타는 법인데 수레나 말을 타지도 않고, 또 대장군이 침과 영양하여 몸소 군량미를 짊어지고서
굴량미를 짊어지고서 여사절로 분노거라. 병사들과 그 힘든 일을 함께 나눠 했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기가 얼마만큼이나 병사들과 한 몸이 되어서, 장수와 병사가 한 몸이 되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장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첫째 부분. 두 번째, 예를 들면 조례유 병제자하야, 우리 병졸 가운데 등창을, 병자는 동사로 등창을 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위윤지한데 오기가 병사의 등창을 빨아준 것이에요. 그 더러운 고름을. 그런데 졸모가 문이 곡지언을, 병사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해요. 그러자 남들이 말해요. 자는 조리하라. 당신 아들은 병졸이다. 이 장군이 자윤기전을 장군이 스스로 그 등창까지 빨아준 영광을 가졌는데 거기요. 어찌하여 이렇게 곡을 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딱 말한 거예요. 왕년에 오공이 윤기부하야, 지난해에 이 오공이 그 아버지 등창을 빨아줘가지고 거기에 감격한 아버지가 오기한테 보답하려고 기부가 전불선종하고 전투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수사어 적이러니 마침내 적진에서 죽었다. 오기가 그런 바람에. 그럼 여기서 담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오기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병사에게 죽도록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덕을 베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오공이 오늘날 또다시 그 아들을 이 등창을 빨아줬으니 이 아들놈도 그 아버지처럼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또 죽을 것이다. 그 말을 처분 그 어머니 나는 부지기 사소이라 그 자식이 어디서 죽을지 알 수가 없다. 반드시 내 아들도 오기에게 덕을 갚으려고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통곡을 했다. 바로 이러한 고사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걸 통해서 병사들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정말 싸움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이 이런 데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보조의 동네 여신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오기의 인간상을 여기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네 여시가 어떤 사평을 썼느냐. 살처구장하니 심지어 자기의 아내까지 죽여가지고 장수되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우리는 얼핏 보면 오기란 사람은 이 관작을, 대장이라는 관작을 탐했다라고 할 것이에요. 이것은 관작을 탐한 이후에 곧 장수되기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네 여시가 말을 돌려요. 이것은 관작을 탐하여 후에 곧 장수되기를 구했다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기가 아내까지 죽이면서 장수를 구한 것은 물론 장수라는 벼슬을 탐 욕심나서 그랬겠지만 그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기의 내면에가 무엇이 들어있느냐. 지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 지, 연, 기, 학득, 병법 정하야 오기라고 하는 사람은 병법을 배우기를 너무 정밀하게 한 데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변피 타
사작하야 곧 그 저타자가 그것이란 뭐냐면 뛰어난 병법, 뛰어난 병법의 능력. 여기에 사작이란 말은 불임을 당해가지고가 불임 피자가 당하다. 이런 능력의 불임을 당해가지고 구연기 기능이라 그 자신의 기능을 펼치기를 구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신의 능력을 뭔가 내보여주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었지 단순한 장수가 되려는 벼슬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 동네 여시가 오기의 마음을 꿰뚫은 것이에요. 오기는 자신의 능력을 뭔가 한번 보여준 데 목적이 있었다. 자, 우리는 이런 오기의 일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2차로 이런 일을 통해서 오기 일을 통해서 인유지능이 고선이나 사람들에게 지능을 지니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제시유기능후라야 바로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을 옵센 후에야만이 능제득타주요 능이 그것에 바로 이런 능력을 제재해서 멈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 기능 소사자 우선이라 이 기능 자신의 능력에 불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더욱더 선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지자가 두 개를 건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사람은 무능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유능한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유능한 것보다 더 훌륭한 점이 뭐냐? 유능한 것을 가지고서도 제재할 줄 알고 거기에 불임당하지 않는다. 이건 논어에서 말한 것처럼 유양무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훌륭하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는 뭔 뜻으로 겸해지느냐? 사람은 유능하면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있어도 없는 듯이 한 것은 안연의 일로 보면 쉬워요. 안연은 온 무벌선. 나는 나의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 무벌선. 자랑하고 싶지 않다. 안연이가 이렇게 자신의 잘한 점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이게 공선주의예요. 한 가지 공자, 착할 선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러한 재능은 나만이 지녔다라고 하면 거기에 불임을 당한 것이에요. 공선의 반대가 자신의 능력을 내보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교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기의 사람됨 되면 탐재 호색이나 재물을 탐하고 여색도 좋아한 사람인데 그 비장적 장수가 딱 되자마자 오기는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했느냐? 사졸로 동강고하여 사졸로 더불어 감고를 함께 했다 이 말이 고락을 함께 했다 이 소리예요. 고락을 함께 하면서 왑을 설석하며 누워서도 돗자리를 깔지 않고 행군하면서도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타지 않으니 이것은 오기가 전적탐이요 후증점야라 앞에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딱 장수가 된 이후에는 청렴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돌변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오기가 장수가 된 이후에 청렴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보자. 이게 기는 비시 후 능념야라.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장수가 된 이후에 청렴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전지탐언시 탐재요. 장군이 되기 전에 재물을 탐욕한 것은 재물을 탐욕한 거예요. 탐욕은 재물을 탐한 것인데, 장수가 된 이후에 후지 여사졸로 동감고는 이런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 한 것은 뭐냐? 이것은 내시 탐 공명지심이 사지니, 이것은 공명을 탐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사지. 그렇다면 결국은 오기는 청렴이 아니라 공명심의 탐욕으로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 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일종의 목적을 위한 청렴이었다, 이 소리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신은이 전지 탐의 공명상하야. 공명상이니 이것은 옛날의 탐욕을 공명이라는 측면으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욕심의 자리가 옮겨간 것이에요. 그러니 기 탐즉일이라. 그 탐욕으로는 장수가 되기 이전이나 장수가 된 이후에나 일괄적으로 오기는 탐욕이었다, 이 소리예요. 자, 오기의 행적을 보면 어떤 것이냐? 고기 잡는 낚시꾼으로 보면 돼요. 오늘날 고기 잡는 낚시꾼이 이어로 취하니 떡밥을 줘가지고 고기를 불러들여요. 이게 그러면 떡밥을 줄 적에 비시 금 사이하라, 이것은 물고기를 위하여 떡밥을 보시한 게 아니에요. 이 사자가 그 뜻이에요. 이건 기꺼이 떡밥을 물고기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한 게 아니에요. 떡밥을 뿌린 그 의도는 고기를 잡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필경에는 이 탐욕의 마음이 그런 떡밥을 뿌린 것처럼 병사들과 함께 고락을 함께하고 갑자기 청렴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마치 낚시꾼이 고기 잡기 위하여 떡밥을 뿌린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통감 강의할 때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내면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동네 여시가 바로 오기의 내면적 마음을 간파하고서 이런 사평을 쓴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행위를 살펴본 것도 좋지만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공자의 주심법, 벨주자, 마음심자, 법법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처벌한다라는 거, 이런 측면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